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제 이야기를 한 번쯤은 풀어보고 싶은데 용기를 못 내다가 이제야 겨우 사연을 올리게 된 남성 청취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과 10년 연애하고 3년의 결혼 생활 후에 결국 협의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서로가 헤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최근에 다시 부부로 재결합했지요.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사랑의 이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어쩌면 혀를 끌끌 차실지도 모르겠군요. 어떡건 아내와 제가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였습니다. 저희 집이 동네 부녀회 반장 집이라서 아줌마들이 항상 저희 집 거실에 모여서 수다도 떨고 동네 일도 의논하고 그랬지요. 더구나 저희 엄마가 워낙에 사람 끄는 기질도 있고 호방한 성격이라서 아줌마들이 우리 엄마 말이라면 척척 잘 듣고 동네 일도 다 같이 잘 처리해 주었기에 저도 덩달아서 반장님 아들이라 불리며 동네 어딜 갔건 아줌마들한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줌마들의 딸 아들과도 자연스레 잘 지내게 되었지요. 그중 나중에 저의 아내가 된 그녀가 가장 예뻤고 키도 컸고 날씬한 데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아주 잘 불렀습니다. 그녀는 연예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일단은 연극영화과부터 들어가려고 주말마다 서울의 연기학원에 가서 연기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독 돋보이는 외모를 가진 그녀는 그 일대 남고생들한테는 인기가 제법 있어서 버스에서건 학교 교문 앞에서건 늘 남학생들이 그녀를 보려고 와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그런 놈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지 다른 얼뜨기들과의 차이점이라면 저는 그녀와 아주 친하게 말도 섰고 일요일이면 같이 데이트 비슷하게 놀이공원도 가고 그랬던 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공부는 그저 그랬기에 대학은 크게 염두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도 사정이 비슷한 데다 이미 연예인으로 장래 희망을 정한 상황이었기에 서로가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녀가 간간히 잡지지면 광고 같은 데에 아주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사진으로 얼굴이 나온 것을 둘이서 들여다보면서 키득거리기도 했고 그녀는 그 이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쌓으려고 무척 애쓰던 중이기도 했지요. 고2 겨울 방학 때는 둘이서 같이 서울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주말마다 다니던 연기 학원을 방학에는 2주 집중 코스로 서울에서 지내면서 연기 지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모집에서 연기 학원을 오가려고 했고 저도 서울에 친척이 여럿 있었기에 그중 한 군데를 골라서 그녀가 서울에 올라가는 날짜에 맞춰서 놀러 가겠다는 전화를 하고는 그녀와 같이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녀는 서울에서 지내는 2주일 동안 연기에 필요한 옷이나 CF 오디션을 보러 다닐 때 쓸 화장품이며 미용 도구 같은 것이 잔뜩 든 가방을 무겁게 들고 기차에 올랐지요. 다들 언니나 엄마가 따라다니며 연예계에 안착하도록 도와준다는데 자신은 어린 나이에 지방에서 상경해서 혼자 아등바등하며 그러는 것이 조금은 서러운 얼굴을 하면서 눈물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제가 곁에 있어주겠다고 위로를 하고는 서울역에서 내려 인근에서 같이 밥을 먹고는 각자의 거처인 이모집 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나서 그녀가 연기 연습하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마치면 저녁에 같이 동대문에 옷도 사러 가고 그녀가 오디션 보러 충무로 인근의 사무실들을 방문하면 저는 복도의 의자에서 기다리고 그랬지요. 겨울에 해는 짧았고 그래서 더 바쁘게 낮 시간에 움직여야 했기에 그녀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더구나 오디션을 보러 간 사무실의 복도에서 제가 무거운 미용 가방을 바라보며 그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단 것을 그녀도 알기에 제게 늘 미안해했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와 단둘이 추억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기뻤습니다. 그녀가 연기 연습이 끝난 저녁에 둘이서 남산에 올라가서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기 연습이 뜻대로 되지도 않아서 속상한 데다 좀 멀리 시각을 두고 데뷔를 준비하자는 원장님의 말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조금 훌쩍이며 울기 시작하더니 이내 주체를 못할 정도로 엉엉 울면서 제게 기대던 그녀가 가여워서 저는 그녀를 달래주느라 그만 입맞춤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진심을 알았던지 그녀도 아무렇지 않게 제 입술을 받아들였고 한참을 그렇게 울면서 남산 아래 골목길에서 아련한 집들의 불빛을 내려다보면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눈이 어느 틈에 내리고 있었고 그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입맞춤을 우리는 그렇게 얼결에 해버린 것이 조금은 쑥스럽기도 해서 조금 멀뚱하니 서로의 눈치를 보며 눈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전과는 서로가 많이 달라진 기분이 들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감정을 기회로 어른이 되어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어쩐지 몹시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2년제 대학의 연극영화과에 들어갔고 데뷔 같은 것은 꿈도 못 꾼 채 그저 서울의 작은 직장에 취직하고 저와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 말고는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본 적도 겪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대학을 들어가던 해 초봄에 그녀와 서울역 인근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 그녀의 남자가 되었고 입영 전까지 줄곧 그녀와 틈틈이 아름다운 연애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의 뜨거운 연애와 3년의 결혼 생활 후에 제가 어느 순간에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게 되었을 때 그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별거를 하자고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로의 감정이 식어서 협의 이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재결합을 했지요. 돌이켜보니 그 결합의 연유에는 서로에 대한 오래된 결속력 같은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둘 다 서로의 첫 여자 첫 남자였으니까요. 더구나 되지도 않는 연예계 데뷔 때문에 속을 끓이던 그녀의 애타던 청춘기를 제가 항상 함께 해왔기에 그녀에게 저라는 존재는 첫 남자이자 삶의 동지 같은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깨져버렸으니 그녀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했었다고 저는 느지막이 깨닫기도 했고요. 그녀도 인생 최초의 고난기에서부터 늘 함께 해온 제가 있었기에 그나마 지금껏 버텨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부부로 재결합했습니다. 그녀와 서울로 올라가던 고교 시절의 그 겨울, 저는 곧 고3이 된다는 부담감 속에서 그간 안 하던 공부를 그때부터라도 억지로 해야 했기에 그 방학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고민만큼이나 그녀도 제겐 중요한 대상이었기에 그녀 혼자 그 먼 서울로 보낼 수가 없었던 것처럼 저의 잠깐의 실수로 그녀를 영원히 놓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